그 내용이 잠시 잘려서 다시 할게요. 그림을 여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벌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는 비죠, 비. 근데 요 한자가 요렇게 벌레충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나올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벌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벌이랑 상대적으로 보이는 벌은 벌을 봤다 할 때 그 벌인데요. 얘가 곤충벌이 긴 소리예요. 벌을 봤다 할 때 이 벌은요. 제가 좀 좋아하는 한자예요. 이렇게 해서 그물을 치는데 말로 칼을 이렇게 잰다. 이런 뜻이에요. 벌을 봤다. 자, 이렇게 벌을 좀 크게 그리시고요. 작은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벌 받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손을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벌레 벌이 훨씬 긴 소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학년 3반 친구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앞으로는 이걸로 하려고요. 장수말벌. 벌자의 소리가 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긴 소리예요. 됐어.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내용을 한번 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적어드릴까요? 요거 퍼니쉬라고 얘기하죠. 퍼니쉬먼트가 돼야 명사인가요? 그쵸.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게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한자도 눈에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갈게요. 혀 뒷소리와 여린 입천장 사이에선 안 돼요. 여린 입천장 사이에선 안 돼요. 응. 요거 윽이랑 응을 한번 발음해 보시면 응 같은 위치에서 나는 게 보일 거거든요. 기억의 끝을 막 잡아당겨서 이응을 만든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과 이응이 같은 위치예요. 다음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틈 사이로 보낸대요. 막으면은 파, 비비면은 찰, 파찰음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파찰음. 다음 요거 코로 소리를 보내는 어머나네요. 요거는 코비자를 써서 비음이라고 하고요. 혀끝이 잇몸을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대서 소리를 흘려요. 요거는 유음이라고 할 건데요. 글자가 하나인 거 보니 자음은 이렇게 쓰라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혓바닥과 생립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니까 생립천장 소리겠다. 그쵸? 발음을 할 때 성대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숨이 거세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생립천장에 나타나는 소리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여기에서 거센 소리는 치읓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여기 생립천장 소리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이유는 생립천장 소리에 파철음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계속 책에 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다음 소리의 무엇을 뜻을 구별하여 준다는 점에서 모음이나 자음 마찬가지로 의문의 역할을 합니다. 소리의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러 갈게요. 자, 소단원형 성평가 1번입니다. 다음 중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오고 있어요.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가 의문의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의문은 소리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보니까 뜻을 구별해줄 수 있는 소리의 길이도 당연히 의문의 역할을 하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큰 단위 아니고 작은 단위였다. 그쵸? 답은 2번이겠네. 음모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개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돌과 달이 뜻이 달라지는 건 모음어와 때문이고 불과 풀이 달라지는 것은 자음, 비읍과 피읍 때문이네요. 나머지는 모두 다 맞겠네. 2번 갑니다. 단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발음하는 도중 입술 모양 변하면 이중모음이에요. 그쵸? 답은 1번이네요. 혀의 위치 변하면 안 되고요. 높이에 따라서 고중저로 나누어지고요. 입술 모양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과 동그래지지 않는 평순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평순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음할 때 최고점에 입천장의 중간점이 높이는 기준으로 앞쪽에 모이면 전설,
뒤쪽에 모이면 후설이에요. 단모음 체계표를 구두로 표현을 한 거네요.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네요. 그럼 이거는 이중모음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중모음을 찾을 때 우리 이렇게 해놓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키위, 새, 외해, 금붕어, 조아 이렇게 모음표를 먼저 그려놓으면 요거는 모두 다 단모음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이엇에 이 줄어든 말이고요. 그쵸? 그래서 빠르게 발음하면 이어 이렇게 해서 얘가 여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반모음 이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어를 발음하게 되면 이어 이렇게 해서 유의가 그래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이오 이렇게 해서 얘가 유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받아쓰기가 아니라 문장을 작성을 할 때 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엇에 요 글자에 보이는 이와 엇의 줄임이 엿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 맞고요. 얘도 맞아요.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랑 엇이 합쳐졌으니까. 근데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틀린 글자예요. 맞춤법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래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모음을 차례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나타지냐고요?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가 고, 중, 저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점점 벌어지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문장으로 굳이가 아니라 답이니까 써야 되겠죠.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냐? 혀의 높이가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주어를 만들어 주세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중저로 낮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지지 않는 것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그랗게 오므라지려면 오, 우 얘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호두 여기 들어있고 송아지, 우, 유 두 개 다 들어있네요. 피아노 책상에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평순 모음을 찾으라는 말이죠. 그쵸? 평순 모음. 단모음 체계표를 그려놨으면 또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기억에서 리을을 발음할 때, 문제 복잡하다.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모음의 순서대로 쓰여진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 문제 풀려고 옆에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얘를 좀 활용해 볼게요. 얘는 전설이고 후설이죠. 그쵸? 전설과 후설은 각각 두 개씩 나타나게 있어요. 앞에 평택이니까 평자 먼저 써요. 평원. 그 다음에 요렇게 훑어서 고, 중, 저.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보았을 때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쪽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이라고 하니까 후설에 여기 있는 글자고 여기 있는 글자고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라고 하니까 으가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모음에서는 일단 으라고 적어둘게요. 두 번째 니은입니다. 전설 모음이고요. 전설 모음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평순이래요. 여기에 있고요. 저모음이래요. 얘네요. 그러면 여기 적어놓기를 일단 에라고 적어둘게요. 디귿입니다. 후설이네요. 여기서 찾으면 되고 평순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 저모음이래요. 그럼 이거네. 얘는 아네요. 아. 자, 리을 가보도록 할게요. 리을은요. 후설 모음이고요. 원수 모음이고요. 고모음이래요. 우네요. 우. 여기는 우 적을게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은행나무. 답 1번이다. 그쵸? 와, 이게 체계표 안 그리면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표를 그려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번이요. 보기 1에 시구에 쓰였는데요. 여기에 모임 중에서 조건 2에 해당하는 모음을 모두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얘는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모음 체계표에서 고르라는 얘기예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이래요. 그러면 우리 화면을 넘겨서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요렇게 키위 제외해 금붕 조아를 썼을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이라고 하니까 여기겠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고중저가 될 거거든요. 저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모두 다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봤더니 뭐 누나 할 때 있고요. 후 아니고 나 아니고 당신이 아이이 아으이여 으 없고요. 에 더 났고요. 에 중모음 나왔다.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에 네 저모음이고요. 말 아니깐 저모음이고요. 이 고모음이고요. 이 고모음이고요. 중모음이다. 여기 앞에 썼네요. 오 여기 노라. 4개 중에서 이렇게 3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표 외워야 되겠죠? 외우세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자음 소리를 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쓰시오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요. 쓰시오니까. 다음 자음이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브프 입술 소리 맞죠? 스스스 잇몸 소리 맞습니다. 그쵸? 센 입천장 소리에 들어있는 거 주차장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 있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에 기억이 있으니까 요거 맞네요. 목청 소리라고요? 니은이요? 니은은 디귿과 같은 라인이고요. 디귿은 시옷과 같은 라인이어서 얘는 잇몸 소리예요. 그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소리내는 방법에 다른 자음 분류 중에 맞차름의 개념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봤더니 자음을 포함하라는데요. 맞차름 비벼 스스흐 이렇게 있었어. 마찰 심한 과목은 수학. 마찰은 뭐뭐 하면서 내는 소리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비비는 소리예요. 이런 뜻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마찰음은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요 하면 곤란하니까 통로를 좁히고 마찰을 사이로 내야 돼요. 마찰음에서는 스와 흐가 있다.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요 형태에 맞춰서 쓸게요. 마찰음은 어떻게 공기를 입안이나 목청에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고 마찰음에는 시옷과 쌍시옷과 히읗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과 이 내용이 꼭 들어있으면 되겠네요.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발음할 때 성대 근육이 긴장되어야 된대요. 긴장되고 거세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센 소리네요. 거센 소리는 크트, 푸추 이렇게 있죠. 그러면 딱 봐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갈게요. 다음에 쓰인 자음을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할게요. 비읍은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니까 입술 소리고요. 기역은요, 말랑말랑한 영국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얘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라고 했으니까, 막 닫다가 터지는 파여름, 파도가 보이는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애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입술 소리와 파여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그려두셨다면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12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자음이 포함된 소리는 막았다가 마찰을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파찰이네요. 파찰. 막았다가 비비는 거. 즈츠츠 있었죠. 즈츠츠 주차장 이렇게 있는 거 있었어요. 파찰은 성대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발음이 되고 숨이 거세게 편안하다는 얘기는 요거 예사 소리를 고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읒이 들어있는 걸 고르시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보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래요. 자음이.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에 막았다가 터트린다고 하니까 파여름에서 고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성대 근육이 긴장되고 숨이 거세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거센 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입술 소리 중에서 파여름은 뭐가 있는데 파도가 치는 곳 어디예요? 바닷가 중에서 입술 소리에 나는 건 비읍이고요. 얘가 비읍, 쌍비읍, 피읍이라면 숨이 거세게 소리 나는 거는 요거 피읍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모음 혀의 최고점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쪽에 놓이니까 전설 모음을 보라는 얘기네요. 전설 모음은 키위, 제외, 해 이렇게 보잖아요. 혀의 높이가 중간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러진대요. 평원, 동그란 소리는 또 오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너구나. 요거 두 개 합쳐주면 정답은 1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체계표를 그려놨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14번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단어를 쓰세요. 단어만 쓰면 되나보다. 첫 소리는요.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거니까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역이랑 이응 라인 있어요. 여린 입천장이니까.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숨이 거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된소리라는 얘기네. 거세지는 않으니까. 그 끄크 중에서 요거다 요거. 자, 가운데 소리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이래요. 그럼 얘는 후설 모음이 되겠네요. 후설 모음은 군붕어, 조와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둥그렇게 오므러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라인에 해당을 할 거고요. 혀의 높이가 높은 소리라면 요거 하나 들어가겠다. 그치? 끝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끝소리예요. 받침. 두 입술 사이에서 입술에서 난다고 하네요. 입술에서 나는 거는 무부푼데요. 여기에 소리 중에서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비음이네. 비음 중에 입술 소리는 미음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 글자는 요렇게 꿈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15번 다음 밑줄 친 단어를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게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그림이 나왔어요. 벌에 쏘인 사리는 부어오른다. 장수말벌 이거 긴 소리였지. 자, 요거 지금 장음을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 장음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얘는 장음이고요. 추운 밤에 따뜻한 밤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요렇게 있고 요렇게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요? 밤. 그럼 이 밤은 단 얘가 긴 소리겠다. 그쵸? 길게 발음해야 되는 단어 아닌 거 2번이네.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발 없는 말이 길다. 요렇게 해서 3번의 말은 긴 소리로 발음을 해야겠네. 밭두렁 여기두기 두더지들이 굴을 파놓았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다. 그쵸? 이 병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오래 앓던 병이었으니까 얘가 긴 소리다. 그쵸? 그렇게 해서 답은 일단 2번인데요. 요거 4번도 보여드릴게요.
땅굴 팔 거예요. 땅굴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뭘 먹고 있어요. 구워 먹어요. 파이어 불인 거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굴을 구워 먹고 있어요. 석화굴이라고 하죠. 굴 구워 먹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 파놓은 땅굴이 긴 소리. 땅굴이 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긴 소리, 짧은 소리까지 모두 다 맞춰 보았습니다. 여기 굴은 땅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먹는 굴.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얘가 긴 소리고 얘가 짧은 소리예요. 반복 열심히 하시고 체계표 못 외우면 문제 풀기 진짜 힘들다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체계표 잘 외우셔서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다들 조금씩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